77입니다. 그 지난 영상 철근을 많이 넣으면 건물이 무너진다, 이 영상이 나갔어요. 그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뭐 댓글도 많이 달아드렸는데, 어젠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돌로 만든 머리가 있더라고요. 돌대가리 있는데, 아니 이 영상을 보더니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만 정말 돌머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철근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근을 해야 되는 그 중에 핵심이 철근의 이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순간격. 그래야 콘크리트의 분리가 안 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뭐 말도 안 된다는 뭐 이상한 댓글을 막 달았어요. 제가 속으로 정말 이 돌대가리들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석도를 위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강해가지고 얘기를 드려요. 철근을 그러면 이 순간격, 철근 간격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확보했다면 철근을 많이 넣으면 좋냐? 그 상태에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아니에요. 이 철근을 넣는 양이 미묘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설계에서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재료가 취성 재료가 있고 연성 재료가 있어요. 취성 재료는 이런 유리 이런 거 있죠. 유리를 어떤 힘을 꽉 주다 보면 한순간에 이게 똑 부러져요, 유리가. 그리고 충격을 이런 데 탁 받으면은 팍 하고 깨집니다. 유리, 콘크리트, 뭐 석재, 돌멩이 이런 거 다 같아요. 취성 재료라고 합니다. 어떤 힘을 줬을 때 이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이 안 되고 딱 버티겠다, 그냥 갑자기 지가 못 이기고 팍 깨지는 거. 그거를 취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럼 연성 재료는 뭐냐면은, 힘을 주면 변형을 하다 못 이겨서 깨지는 거. 뭐 그런 거 어디 있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게 나무 같은 게 그렇죠. 나무. 이거 나무로 만든 포크인데, 얘는 힘을 주면 이게 변형이 많이 되죠. 변형이 많이 되다가 더 못 이기면 딱 하고 이제 부서져 버리는 거. 나무, 플라스틱 또는 철제가 힘을 주면은 걔가 변형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철제 중에서도 철이 이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철의 성질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주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철, 주철. 주철은 녹은 쇳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식은 거, 그게 주철이에요. 주물하기에 좋은 쇠. 대표적으로 무쇠솥 있죠. 솥뚜껑. 또는 우리 도로에서 많이 보는 그 맨홀 뚜껑 같은 거, 이런 거 다 주물로 만드는데, 그 철은 돌멩이 같아가지고 연성보다는 취성이에요. 그래서 이 솥뚜껑 같은 거, 일부러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솥뚜껑 놓고 그냥 팍 차면 깨지잖아요. 깨져. 그런 거는 취성이에요. 철이라도. 그래서 그 취성이 있는 주철, 무쇠, 걔는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 쓰는 철근, 걔는 연성이 좀 있고 강성도 있고, 그 규격이 철근의 강도. 레미콘 강도는 레미콘 송장에 나오죠. 송장에 그 허용 압축 강도가 나오는데, 철근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바에 써 있는 것보다도 그 단면에, 철근 단면에, 지금은 뭐 색깔 칠도 안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과거에는 거기에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이 철근 단면에 색으로 표시해요. 그게 강도 표시입니다. 노란색은 하이텐션 바, 뭐 초록색은 쓰지도 않지만은 이 인장 강도가 좀 낮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재료를 나눠봤어요.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탁 깨지는 거, 폭발적인 파괴. 돌, 콘크리트, 유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변형을 하다가 이렇게 팍 부러지는 거, 깨지는 거, 이런 거. 목재, 플라스틱, 철근, 철제, 이런 거. 그렇게 나눴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철근을 많이 넣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것도 같은 이제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철근 간격이, 순간격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거를 확보된 상태라면 철근을 많이 넣어도 좋냐, 나쁘냐,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밑에 쪽에 가보면 일본 이런 나라가 있죠. 거기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때 깔려 죽지 않으려면 뭐예요?
취성 재료보다는 연성 재료로 집을 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취성 재료, 벽돌 뭐 이런 거 없어요. 나무로 지었습니다. 나무로, 가구식으로. 물론 이게 지진에 대해서 재료의 취성이나 연성보다도 앞서서 구조가 더 중요해요. 구조가. 그래서 지진이 많은 데서는 이 가구식 목조주택, 2x4 경량 목조라든지 또 일본식 목조는 또 중목 구조 따로 또 뭐 이 목조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게 좋습니다. 조적 구조는 특히 이런 횡력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조적 구조는 재료도 취성 재료지만 구조적으로도 나빠서 팍 무너져서 깔려 죽는다. 그렇지만 이 가구식 연성 재료 목조 같은 거는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흔들림에도 저항을 하고 갑자기 팍 이렇게 취성 재료 조적조보다는 무너지는 게 조금 낫다. 도망갈 시간이 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서초동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무너진 날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이게 먼저 철근이 연성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건물이 변형되면서 막 소리가 엄청 납니다. 막 빡빡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크랙,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겠죠. 왜? 철근이 이제 못 견디고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면서 또는 철근이 자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철근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꽉 물려 있는데 그 안에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아주는 힘이 딸려가지고 부착력이라고 그래요. 부착력이 한계점에 와서 막 파괴가 되면서 금이 가면서 이러한 말하자면 예고편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서 전부 그 매장에 있는 손님하고 종업원 다 빨리 대피를 시켰으면은 인명사고가 좀 덜 났겠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출이 뭔지 또 백화점 이미지가 뭔지 그냥 그거 연연해서 그냥 시간을 질질질 끌다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게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그때 간단한 원인은 그 옥상에 뒤늦게 냉각탑이라는 걸 더 설치를 했어요. 구조 계산이 안 된 그런 상태 이후에. 그래서 냉각탑 하나 무게가 코끼리 무게 정도 됩니다. 한 3톤 막 5톤. 그거를 한 대여섯 개인가 아마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콘크리트 라멘식 구조가 아니라 이 슬라브 자체가 무량판 구조라 그래서 무량판이 뭐냐면은 이러한 이게 슬라브잖아요. 슬래브. 그러면 보통 여기 보가 받쳐주고 보 밑에 기둥이 받쳐주는데 이 보 없이 무량입니다. 보 없이 이렇게 기둥만 받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만 받치려니까 여기가 취약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기둥이 슬래브가 얇으니까 이렇게 뚫고 퍽 올라옵니다. 이렇게 펀칭 파괴가 되니까 이 밑에다가 넓적하게 이런 걸 받치고 이렇게 받쳐줘요. 이런 구조가 보호 없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이 무량판 구조였는데 이 위에 냉각탑을 막 올려놓으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지금 철근을 뭐 얼마큼을 넣냐 또 왜 철근을 더 많이 넣으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제일 기본적인 게 이 말하자면 보입니다. 단순 보라 그래요. 자, 여기에 받쳐놓고 여기에 받쳐놓고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요 까만 선 요게 철근이에요. 철근. 요 철근은 요 밑에 콘크리트가 덮은 피복 두께 요 피복 두께를 최소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이 중립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또 멀어질수록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철근이 이 중립축 가까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마어마하게 세제곱의 크기로 이 강도가 떨어져요. 어쨌든 자 이제 보세요. 여기를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가 이렇게 구부러질 겁니다. 자, 철근은 이미 지금 이렇게 보면 끊어졌어요. 철근이 끊어진 걸 보이는데 이러한 힘을 줍니다. 이러한 힘을 줄 때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그림으로 표시된데 이 삼각형 부분이 콘크리트가 힘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줄 때 이러한 힘을 받을 때 이 위쪽은 압축을 받게 돼. 이 콘크리트는 이렇게 눌리면서 압력을 받게 돼. 이렇게 되면서 압력. 그 다음에 이미 인장이 보이죠. 이 밑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지려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는
압축을 받고 이 밑에는 인장을 받는다. 늘어나려고 한다. 얘는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터져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두 가지 이 콘크리트 위쪽에 콘크리트 보가 받는 압력의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철근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요 인장에 대항하는 그 힘, 그거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 삼각형이 콘크리트가 압력에 견디는 힘, 요 까만 게 철근 센터, 철근이 늘어나는데 저항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 힘과 철근의 힘이 딱 같을 때 압력의 크기랑 위에 이 압력의 크기랑 밑에 찢어지려고 하면 인장의 크기 값이 같을 때 그 선이 나오는데 그거를 중립축이라고 그래요. 중립축. 그 선을. 중립축을 중심으로 위쪽은 압력에 저항하고 밑에는 철근이 인장에 힘을 쓴다. 이 아래쪽에 있는 콘크리트에 이런 힘을 받을 때 콘크리트의 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취성재료. 이런 힘에 대한 인장은 이 밑에 콘크리트는 아주 제로빵이다. 힘도 못 쓴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요 힘과 요 힘이 딱 평형을 이룰 때, 그 값이, 이 압축에 견디는 게 100이고, 이 철근이 인장에 견디는 걸 100으로 계산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이 철근의 양, 요게, 그때 들어가는 양 철근을 평형 철근 B라 그래요. 그러면, 그 계산만큼 철근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죠. 야, 콘크리트가 저 압력에 터져나갈랑 말랑, 철근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 딱 평형을 이루는 그 힘. 그걸 평형 철근 B고, 그때 들어가는 철근 양을 평형 철근 그 양입니다. 근데 설계는 그 평형 철근 B보다 조금 모자라게 된다. 조금 모자라게 된다. 왜? 앞서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기타, 철근이 먼저 파괴될 때는 어떤 파괴가 돼요? 변형을 많이 하면서, 연성 파괴를, 변형을 많이 하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철근을 평형 철근 B보다 더 많이 넣었다. 건축주가 그냥 많이 넣으라 그래서 많이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근은 파괴가 안 돼요. 파괴가 될 때. 콘크리트가 갑자기, 콘크리트가 이게 과도한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철근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이게, 콘크리트 윗면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파괴가 된다. 이겁니다. 갑자기. 자, 피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평형 철근 B보다 적게 철근을 넣는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그렇고, 건축을 좀 공부하시는 분도 그래요. 철근을 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넣으면 좋은 게 아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전부 철자가 들어가는 철골 건물은 그 전체가 취성재료가 아니잖아요. 연성재료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불났을 때 강도가 팍 떨어지는 그 방화 피복만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돼요. 걔는 그러한 취성 파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취성재료와 연성재료가 합쳐진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먼저 연성재료가 먼저 파괴되게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철근을 많이 넣어야 좋다, 적게 넣어야 좋다, 굵은 게 좋다 이거 아니고 그냥 설계, 그거 구조 계산 기술사들이 다 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도면대로. 여러분들이 도면대로 했을 때, 도면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설계자 잘못이에요. 도면대로 시공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설계자 잘못입니다. 어디죠? 아산의 그 충무공 기념관인가? 거기가 그 설계의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그냥 그 애매하잖아요. 법정에 가서 엄청 그게 골치가 아팠던 건물 기억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철근 굵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철근 녹이 나면 안 좋다. 녹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철근 많이 넣으면 좋다. 맞아요? 셋 다 틀립니다. 그럼 맞는 건 뭐예요? 철근 가느다랄수록 좋다. 철근 녹이 나도 좋다. 철근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